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거짓말 중 하나는 해봤어 라고 합니다. 나도 해봤어. 나도 먹어봤어. 나도 가봤어. 너만 해봤냐? 나도 왕년에 다 해봤어.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거짓말 중에 또 하나는 괜찮아 라는 조사 결과가 있군요. 괜찮아. 별거 아니야. 괜찮아. 견딜만 해. 괜찮아. 한숨 자면 나아질 거야. 해봤어와 괜찮아 중에서 어떤 거짓말을 더 많이 하면서 살고 계신가요? 괜찮아. 됐어. 별거 아니야. 아무렇지 않아. 누군가 당신에게 이렇게 대답한다면 거짓말은 아닌지 정말로 괜찮은지 한 번 더 진심으로 물어봐 주세요. 여기는 단원 FM 88.7MHz 길고양이를 지키는 사람들 길지사이고요. 저는 길지사의 진행을 맡고 있는 이성령이라 합니다. 따뜻한 봄이 되면서 많은 곳에서 길고양이 밥을 주지 말라는 얘기들이 들려오는데요.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있습니다. 대한민국 어디에서든 길고양이 밥을 챙겨주는 것은 불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한 길고양이는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이웃이고 또 함께 살아가야 할 대상이라는 겁니다. 길고양이를 위해 조금의 마음을 열어주신다면 함께 행복하게 공존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길고양이와 사람이 행복하게 공존이 되는 그날까지 길지사가 함께합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오늘의 길지사 시작하겠습니다. 김광석이 부릅니다. 이등병의 편지. 집 떠나와 열차 타고 훈련소로 가는 날 부모님께 근절하고 대문 밖을 나설 때 가슴 속엔 무엇인가 아쉬움이 남지만 불안 포기 친구 얼굴 모든 것이 새롭다. 이제 다시 시작이다. 젊은 날의 생이여. 친구들아 군대 가면 편지 꼭 해다오. 그대들과 즐거웠던 날들을 잊지 않게. 열차 시간 다가올 때 두 손 잡던 뜨거움 기적 소리 멀어지면 작아지는 모습들 이제 다시
얇게 잘린 내 머리가 처음에는 우습다가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이 굳어진다 마음까지 뒷동산에 올라서면 우리 마을 보일런지 나팔 소리 고요하게 밤하늘에 퍼지면 이등병의 편지 한 장 고이 접어보네요. 이제 다시 시작이다 젊은 날의 꿈이여. 네, 그럼 길지사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길고양이와의 공존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길고양이들이 살기 힘든 세상입니다. 고양이에게 밥을 주는 캣맘과 싫어하는 사람들 사이에 갈등 속에서 많은 아이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최근엔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주민들끼리 다툼이 일어나면서 길고양이는 물론이고 반려동물들을 키우는 가구 수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사회적 문제라고 인식되는 상황 속에서도 꿋꿋하게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동물들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변 곳곳에서 만날 수 있는 길고양이들인데요. 왜 길고양이들은 도시에서 살아가기 힘들까요? 도시에서는 여러 가지 위험 요소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자동차 같은 경우 작은 소리에도 민감하기 때문에 더욱 위협적이죠. 또한 고양이는 영역동물이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이동하면 적응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먹이를 구하기 위해 도심 한복판을 돌아다니며 사고 위험성이 매우 높아지기도 하고요. 도심 속에서 길고양이 살아가기엔 안전한 환경이라 보기 힘듭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길고양이들이 조금이라도 더 안전해질까요? 우선 지자체별로 TNR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TNR이란 포획 중성화 수술 방사의 줄임말로 중성화 수술을 한 후 원래 살던 지역에 다시 풀어주는 사업입니다. 이 과정에서 개체수 조절 효과뿐만 아니라 발정음 감소, 울음소리, 민원 해소 등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 강동구에선 캣맘 캣데디라는 단체를 만들어 급식소 설치 및 운영 지원 활동을 하고 있고요. 현재 전국 각지에서 이러한 노력 덕분에 길고양이 관련 민원이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왜 아직도 길고양이와의 공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을까요? 사실 근본적인 원인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인간의 이기심입니다. 길냥이 혐오자들은 대부분 불결하다, 더럽다 라는 이유로 길고양이들을 싫어하는데요.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길고양이만큼 깨끗한 동물은 찾아보기 힘들 것입니다. 동물보호법의 보호 대상인 고양이는 아무런 보호장치 없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지약을 놓아서 죽이는 일도 서슴지 않고 있죠. 결국 생명 존중 의식이 부족하다는 말밖에 되지 않습니다. 길고양이는 인간에게 유익한 동물이며 반드시 인간과 함께 공존해야 할 보호 대상입니다. 길고양이가 없는 세상은 그야말로 쥐들의 천국이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도심의 번화가에는 길고양이들이 잘 안 보일 겁니다. 그러다 보니 도심 번화가 골목에서는 쥐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고양이라는 천적이 없기에 지들이 활개를 치며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길고양이들이 있는 곳에는 도심이든 시골이든 고양이의 존재감만으로도 지들을 찾아보기 어렵잖아요. 그만큼 길고양이들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인간에게 도움을 주는 고마운 존재랍니다. 길고양이도 우리들과 함께 살아가는 이웃입니다. 마음을 열고 우리의 이웃으로 받아줘야 하고 함께 평화롭게 지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이야기는 당신이 고양이에 대해 모르는 13가지입니다. 평소 고양이를 기르고 생활을 함께 하고 있다고 하는 사람도 거의 모를 듯한 13가지 사실. 어떤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을까요? 첫 번째, 고양이끼리 코와 코를 붙여 서로 인사하는 것은 드문데요. 언제나 함께 있는 고양이가 아닐 경우 상대가 어디로 갔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시각적으로 얻는 등을 거쳐 충분한 안정감을 서로 얻을 때까지는 코와 코를 붙여 서로 인사는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즉, 서로를 잘 알고 있는 고양이끼리는 코와 코로 인사를 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 그르륵 그르륵 목을 울리는 소리는 만족을 나타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지만 목 깊숙한 곳에서 그르륵 그르륵 하는 경우 통증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보호자가 사랑하는 고양이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면 태도의 차이에서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고양이는 태어나서 일주일 만에 그르릉을 시작하고 또한 지속적으로 숨을 들이마시고 내쉴 수가 있다고 합니다. 네 번째, 젊은 고양이는 목으로 내는 소리는 한 가지, 나이를 먹은 고양이는 2, 3회 정도로 소리의 음색이 바뀐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과학자들은 고양이가 목을 울리는 소리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하는데요. 어떤 과학자는 목구멍이 아니라 심혈관계에서 울리고 있다고 믿고 있다고도 하고요. 여섯 번째는 고양이는 그들의 주인에 대해서 새끼 고양이와 같은 소리를 낸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른 고양이를 상대해서는 어른스러운 울음소리를 낸다고 하는데요. 집사 앞에서만 마냥 어린 고양이이고 싶은가 봅니다. 일곱 번째, 개처럼 고양이도 초콜릿을 먹으면 병이 들거나 사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이하게 초콜릿을 주는 것은 위험하니 절대 고양이에게 초콜릿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여덟 번째는 고양이는 수면보다 살짝 잠을 자는 것을 더 좋아한다고 합니다.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은 사람이 깊은 잠을 자고 있을 때와 같은 뇌파 패턴을 형성한다고 합니다. 아홉 번째, 고양이가 원하지 않는 눈을 마주쳤을 때 눈을 가늘게 뜬다고 하는데요. 낯선 고양이와 친해지고 싶을 때 눈 접촉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만약 우연히 눈이 마주쳐버리면 차라리 윙크를 하는 등 눈을 돌려버리는 것이 더 좋다고 합니다. 열 번째, 고양이의 맥박은 분당 160에서 240회 사이. 맥박은 고양이의 연령에 따라 변화하고 고양이가 젊으면 젊을수록 맥박이 빨리 뛴다고 합니다. 11번째, 고양이는 벌에 대해서 인간과 같이 이해할 수 없다고 합니다. 하지 말라고 하는 행동에 대해 벌을 주는 것이 아니라 바라는 행동을 했을 때 그것을 칭찬하고 보상해줘야 한다고 합니다. 12번째, 고양이에게 생선을 매일 주면 치아와 잇몸의 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적절한 고기는 것에 된 닭고기, 토끼고기, 쇠고기가 포함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3번째, 원래 고양이의 조상들은 사막에서 생활하던 동물인 당신의 고양이가 더위에 매우 강한 것은 원래 고양이의 조상들이 사막에서 살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상 13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어떠신가요? 이제 고양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좀 되셨을까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래 한 곡 더 듣고 다음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들으실 곡은 아이유가 부른 너의 의미입니다.
그 웃음도 나에겐 커다란 의미 너의 그 작은 눈빛도 쓸쓸한 뒷모습도 나에겐 힘겨운 약속 도대체 넌 나에겐 누구냐? 아이유가 부른 너의 의미 들으셨습니다. 이번에는 고양이를 둘러싼 5가지 오해와 진실에 대해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는데요. 고양이에 대한 5가지 오해. 첫 번째, 건방지고 도도하다. 고양이는 건방지고 도도할까요? 고양이라고 하면 차가운 이미지를 떠올리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도도한 외모에 사뿐사뿐 걷는 행동, 경계심 많은 성격 등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고양이 집사는 고양이의 진짜 모습을 알고 있겠죠. 마음이 편안하고 안정된 공간에서는 꾹꾹이를 하거나 몸을 비비면서 애교를 보이기도 하죠. 특히 집사 걱정에 화장실 앞에서 기다리는 감동적인 모습도 보여줄 때가 있고요. 고양이가 도도하고 차갑다고 생각하는 것은 100% 오해입니다. 두 번째는 고양이는 훈련시킬 수 없다. 과연 그럴까요? 고양이는 사람의 말을 잘 듣지 않고 제멋대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좀 많죠. 하지만 훈련이 어렵기는 하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단지 무리 생활의 강아지는 서열 개념과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다면 고양이는 아니라고 하죠. 때문에 고양이를 훈련시킬 때에는 보다 긴 시간과 인내심이 필요하다고 하고요. 혼을 내거나 벌을 주는 방식으로는 훈련하기 더욱 힘들다고 하는데요. 상을 주거나 문제 행동을 취했을 때 좋지 않은 일이 생긴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세 번째, 고양이는 혼자서도 괜찮다. 고양이는 혼자 있어도 괜찮을까요? 야생에서 고양이는 단독 생활을 하기 때문에 혼자 둬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요. 때문에 1인 가구가 반려동물로 고양이를 선호하기도 하죠. 하지만 이것은 터무니없는 오해입니다. 고양이 역시 외로움을 많이 탄다고 하고요. 특히 혼자 두고 여행을 떠나는 것은 주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고양이를 장시간 혼자 방치해 두지 않도록 주의하는 게 좋습니다. 또한 강아지처럼 산책을 시키지 않는 대신 사냥 놀이 등의 놀이 활동도 반드시 필요할 테고요. 네 번째, 배를 만져달라는 거. 아니야? 고양이가 배를 보여줄 때 배를 만져달라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고양이가 배를 보이며 뒹굴거리며 배를 만져달라는 의미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것 또한 강아지에서 비롯한 오해라고 합니다. 때문에 고양이 배를 만졌을 때 뒷발 팡팡을 하거나 깨무는 등 싫어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라고 하죠. 배는 고양이의 최대 약점이기 때문에 싫어한다면 억지로 만지지 않도록 하는 게 좋을 겁니다. 다섯 번째, 고양이 이건 공격이 아니야. 고양이가 자주 집사의 손이나 발가락을 깨물고는 하는데요. 하지만 이 행동이 전부 공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고양이 세계에서 다치지 않을 정도로 깨무는 것은 오히려 친밀도, 장난의 표현이라고 합니다. 너무 상처받지 말자고요. 집사와 함께 장난치고 놀고 싶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고양이의 마음을 알면 함께하는 시간이 더 즐거워질 겁니다. 그럼 이번에는 고양이와 강아지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고양이 하면 추루, 냥냥펀치, 물고기, 애교, 귀염둥이, 개냥이, 낚시대, 참치캔, 구루밍 등이 생각나실 겁니다. 그렇다면 강아지 하면 생각나는 것은 뭘까요? 개똥, 늑대, 산책, 개껌, 목줄, 충성심, 활기, 애교 등등이 떠오르실 거라 봅니다. 고양이와 강아지의 공통점은 그럼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고양이와 강아지는 모두 우리에게 사랑과 충성을 보여주죠. 두 번째, 고양이와 강아지 둘 다 우리가 행복하고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활발하게 움직여줍니다. 세 번째는 고양이와 강아지 둘 다 모두 육식 동물이기 때문에 비슷한 식단을 선호하죠. 네 번째, 고양이와 강아지의 몸 조직과 치아는 유사한 특징을 보이는 경우가 많고 고기를 주로 먹습니다. 다섯 번째, 고양이, 강아지 모두 사냥 습성도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고양이와 강아지의 공통점이었고 지금부터는 차이점에 대해서 그럼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고양이와 강아지의 차이점. 첫 번째, 강아지는 고양이보다 약간 크고 털 색상도 다양합니다. 두 번째, 고양이는 유연한 몸과 긴 수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세 번째는 고양이는 깨끗하게 그루밍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기도 하지요. 네 번째, 강아지는 고양이보다 산책을 더 좋아하죠. 그럼 다섯 번째, 고양이는 강아지보다 독립적이다. 여섯 번째, 강아지는 사람에 대한 충성심이 매우 강합니다. 일곱 번째, 강아지는 고양이보다 훈련시키는 게 쉽습니다. 여덟 번째, 고양이는 강아지와는 다르게 주로 혼자 시간을 보내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상 고양이와 강아지는 공통점도 많지만 차이점도 많습니다. 하지만 강아지와 고양이는 우리에게 기쁨을 선사하는 반려동물입니다. 이상 고양이와 강아지의 공통점과 차이점 등을 알아봤습니다. 며칠 전 어떤 고등학교 여학생으로 보이는 친구가 저에게 다가와서 아저씨, 제가 고양이를 키우고 싶은데 우리 부모님을 어떻게 설득해야 할까요? 라고 저한테 물어보더군요. 고양이를 키우고 싶은 마음이 정말 크다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부모님을 설득하는 게 쉽지 않겠지만 제가 몇 가지 제안을 좀 드려봤습니다. 첫 번째는 책임감을 보여줘야죠. 고양이를 키우는 건 큰 책임이 따르죠. 고양이의 건강관리, 식사, 그리고 일상적인 돌봄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이를 부모님께 보여드리면 어떨까? 그렇게 말을 했고요. 두 번째는 비용을 분담할 계획을 세워봐야 됩니다. 고양이를 키우는데 드는 비용을 어떻게 분담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보라고 말했고요. 예를 들어 친구들과 노는 것을 포기하고 그 비용을 고양이를 돌보는데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부모님의 우려를 이해하고 해결책을 제시해보라고 했습니다. 부모님이 고양이를 키우는 것에 대해 우려하는 점이 있다면 그 우려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봐야겠죠. 예를 들어 고양이가 어리기 때문에 부모님이 걱정하신다면 고양이를 잘 돌볼 수 있는 방법을 부모님께 제안해보라고 했습니다. 다음은 부모님과 대화를 통해 이해를 구해보라고 했어요. 부모님과 대화를 통해 고양이를 키우고 싶은 이유와 그에 따른 책임감을 설명해 보라고 했고요. 부모님의 의견도 경청하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는 게 중요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두고 천천히 설득해 보시라고 얘기를 했어요. 부모님을 설득하는 건 시간이 걸릴 수 있겠죠. 조급해하지 말고 천천히 부모님의 마음을 움직여 보라고 학생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부모님을 설득하는 게 쉽지 않을 수 있지만 책임감과 준비된 자세를 보여준다면 부모님도 이해해 주실 겁니다. 고양이를 키우는 건 큰 기쁨이 될 수 있으니 포기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 젊은 집사로 한번 거듭나 보라고 제가 얘기를 해봤습니다. 이번에는 고양이가 물 싫어하는 이유, 그럼 물과 고양이가 친해질 수 있을까요? 집사님들이라면 늘 하는 고민, 바로 고양이 물 먹이기, 목욕시키기일 텐데요. 강아지와 다르게 고양이는 유독 물을 싫어해 음수량 관리와 목욕이 쉽지 않을 겁니다. 이번에는 고양이가 물을 싫어하는 이유와 물과 친해지기 위한 방법에 대해 한번 알아볼까요? 고양이가 물 싫어하는 이유는 뭘까요? 모든 집사님들의 궁금증, 고양이가 물 싫어하는 이유. 집사님들 사이에서는 3대가 덕을 쌓아야
물을 좋아하는 고양이를 만날 수 있다는 유머도 있을 정도로 고양이들이 물을 좀 싫어하는데요. 그만큼 고양이들은 물을 매우 싫어하는데요. 과연 고양이가 물을 싫어하는 이유는 그럼 무엇일까요? 사막에서 생활하던 고양이들, 널리 알려져 있다시피 고양이의 조상들은 사막에서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사막은 물이 흔하지 않은 환경이기에 고양이들은 본능적으로 물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이 유전자가 이어져서 지금의 고양이들도 물을 싫어하게 된 것이랍니다. 사막에서 생활하던 고양이들에게는 물이 생존에 필요한 요소가 아니었고 지금의 고양이들도 그렇게 느낀다고 하는 것인데요. 고양이들에게 물이 많은 습한 환경보다 건조하고 따뜻한 환경에 더 익숙하답니다. 두 번째는 털이 젖는 게 싫어서 고양이는 야생성이 남아있는 동물이라 털이 젖는 걸 선호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털이 젖으면 몸이 무거워져 활동성이 떨어지기 때문이죠. 그렇게 되면 적이 와도 방어하지 못하게 되고 공격 또한 하지 못한다고 그런 인식을 해서 매우 불안을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냄새가 사라지기에 목욕을 하게 되면 불이 닿으며 자신의 냄새가 사라지는데요. 이는 고양이에게 굉장히 큰 문제라고 합니다. 영역동물인 고양이는 냄새로 자신의 영역을 표시하는데요. 이것이 불가능해지면 자신의 영역을 표시할 수 없다고 생각해 물에 몸이 닿는 것을 싫어한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수돗물 냄새로 인해 보통 고양이들은 사람보다 후각이 약 14배 정도 뛰어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후각이 예민한 고양이들은 수돗물 냄새를 싫어하는 아이들도 있다고 합니다. 수돗물의 화학적인 냄새가 고양이가 물을 싫어하는 이유일 가능성도 크다고 합니다. 고양이, 물과 친해지게 할 수 있을까요? 물을 싫어하는 고양이가 물과 친해지게 하는 방법, 그렇다면 과연 고양이는 물에 익숙해질 수 있을까요? 아이들 별로 물을 싫어하고 좋아하는 정도의 차이는 존재합니다. 그 정도의 차이에 따라서 물에 익숙해지는 기간, 방법 등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그렇지만 꾸준히 물에 익숙해지는 훈련을 진행해 주신다면 조금씩 물과 친해질 가능성이 커진다고 합니다. 꼭 물과 익숙해져야 할까? 라는 의문이 생기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고양이에게 물은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가 아닐지라도 음수량 저하로 인해 건강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에 음수량은 신경을 써 주시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단원 FM에서 진행하는 길고양이를 지키는 사람들 길지사를 듣고 계십니다. 이번 시간에는 고양이가 이불에 오줌을 싸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고양이가 이불에 오줌을 싸는 이유는 다양하다고 합니다. 이불은 고양이에게 매우 매력적인 공간으로 여겨진다고 하는데요. 고양이는 털이 많아서 추위를 느낄 때 따뜻한 공간을 찾는 습성이 있다고 합니다. 이불은 고양이에게 편안함과 안정감을 줄 수 있어 이러한 이유로 이불에 오줌을 싸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또한 향기 나는 장소에 의해 고양이가 이불에 오줌을 싸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고양이는 주변을 향기로 가득 채워놓는 행동을 매우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불이 향기로 가득하다면 고양이는 이러한 장소에 오줌을 싸기도 한다고 합니다. 고양이는 뿌리를 남겨놓는 습성이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자신의 향기를 뿌리로써 남기기 위해 이불에 오줌을 싸는 경우가 있다고 하고요. 이러한 행동은 고양이가 자신의 영역을 표시하려는 본능적인 행동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고양이가 이불에 오줌을 싸는 경우 건강 문제가 원인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요로감염, 방광염 등의 건강 문제로 인해 고양이의 오줌 활동이 변화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 보호자는 고양이의 건강을 확인하고 동물병원 등에서 진단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이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고양이가 이불에 오줌을 싸는 행동은 다양한 이유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 행동의 이유를 더 자세히 설명하고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레스로 인해서 고양이가 이불에 오줌 싸는 이유 중에 하나가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고양이가 이불에 오줌을 싸는 주요한 이유 중 하나는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고양이는 스트레스를 경험할 때 자신의 향기를 퍼뜨려 다른 동물이나 개체에게 경계를 설정하고 자신만의 영역을 확보하려 한다고 하는데요. 새로운 가족 구성원, 이사 또는 환경 변화와 같은 스트레스 요소가 있을 경우 고양이는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두 번째, 병리적 문제가 또 있다고 하는데요. 고양이가 이불에 오줌을 싸는 행동은 신체적인 문제의 신호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방광염, 요실금, 요관염, 요결석 등과 같은 질병이 고양이에게 있을 때 이런 행동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고양이가 이불에 오줌을 싸는 빈도가 많거나 이전에 그랬던 행동이 아니었다면 동물병원에 가서 건강 상태를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고양이들은 특정한 표면에 오줌을 싸는 선호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불은 부드럽고 편안한 표면이기 때문에 고양이에게 매력적일 수 있답니다. 이불은 또한 고양이의 체온을 유지시켜 주기 때문에 겨울철에 특히 인기가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일부 고양이는 적절한 화장실 훈련을 받지 못한 경우에 이러한 행동을 보일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어릴 때 충분한 훈련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변화에 쉽게 적응하지 못하는 고양이는 이불과 같은 표면의 생활질을 만들어 버릴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고양이가 이불에 오줌을 싸는 행동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따라서 고양이를 기르는 사람들은 애완동물의 스트레스를 최소화하고 적절한 화장실 훈련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불에 오줌 싸는 이유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고양이의 스트레스, 병리적 문제, 개인 선호, 화장실 문제, 훈련 문제 등의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고양이를 기르는 사람들은 애완동물의 스트레스를 최소화하고 건강을 관리하기 위해 동물병원을 찾아가야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적절한 훈련과 환경을 제공하여 고양이의 행동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불에 오줌을 싸는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양이의 행동을 관찰하고 필요에 따라 수의사를 찾아야 합니다. 이를 통해 고양이에게 적합한 환경을 제공하고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고양이가 이불에 오줌 싸는 이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있을까요? 고양이가 이불에 오줌 싸는 이유 문제를 해결하는 동안 침대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거나 침실에 화장실을 놓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종종 화장실이 근처에 있는데도 이불에 소변 보는 행동이 계속됩니다. 때로는 이 문제는 고양이에게 좋아하고 마고양이가 이불에 오줌을 싸는 이유입니다. 고양이가 이불에 오줌을 싸는 행동은 다양한 원인에 기인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고양이는 위장 문제나 요로결석과 같은 건강 문제를 겪을 수 있다고 하고요. 따라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동물병원을 찾아 수의사 선생님과 상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건강 문제가 아닌 경우에는 다른 원인을 고려해야 합니다. 고양이는 주위 환경에 대한 불편을 표현하기 위해 이불에 소변을 보는 행동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환경을 살펴보고 고양이가 불편을 느낄 수 있는 요소를 제거해야 합니다. 먼저 화장실을 깨끗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고양이는 깨끗한 환경을 선호하므로 화장실이 더러우면 다른 곳을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고양이를 위한 적절한 활동 공간을 마련해 줘야 합니다. 충분한 운동과 게임은 고양이의 스트레스를 줄이고 행동 문제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소변을 보는 행동이 반복될 경우 턱턱이나 스프레이 병 등의 방향제를 사용하여 해당 지역을 막게 하여 고양이가 이불에 다가가는 것을 방지할 수도 있을 테고요. 시도해 볼 수 있는 다른 방법은 고양이를 격리 공간에 두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고양이가 다른 공간에서 이불에 소변을 보는 행동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위와 같은 방법이 효과가 없거나 문제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동물행동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고양이가 이불에 오줌을 싸는 행동은 보호자들에겐 상당한 불편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 볼 수 있지만
먼저 고양이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주변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할 겁니다. 그리고 문제가 지속될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고양이와 함께 편안하게 생활하기 위해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노래 한 곡 더 듣고 다음 이야기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왁스의 엄마의 일기. 그렇게 웃으시는 당신에게서 따뜻한 사랑을 배웠죠. 절이 없는 나를 항상 지켜주시는 하늘처럼 커 보인 당신. 우연히 서랍 속에 숨겨둔 당신의 일기를 봤어요. 나이가 먹을수록 사는 게 자꾸 힘에 겨워진다고. 술에 취한 아버지와 다투시던 날 잠드신 줄 알았었는데 불이 꺼진 부엌에서 나는 봤어요. 혼자 울고 계신 당신은. 알아요, 내 앞에선 뭐든지 할 수 있는 강한 분인 걸 느껴요. 하지만 당신도 마음 약한 여자라는 걸. 알아요, 내 앞에선 뭐든지 할 수 있는 강한 분인 걸 느껴요. 하지만 당신도 마음 약한 여자라는 걸. 알아요, 당신 마음을 모두 다 믿어요. 아름다운 당신을 사랑해요. 이 세상에 하나뿐인 소중한 당신, 당신 모습 담아갈래요. 이번에는 저희 길지사에 고정 출연 중이신 반암동물의료센터의 임희민 대표원장님이 알려주시는 우리 고양이들에게 독이 되는 음식 탑 5를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포도 및 머스켓류 섭취하면 급성 신부전을 유발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초콜릿 내에 메틸잔틴 성분이 신경, 신장, 간 독성을 일으킨다고 하고요. 절대 초콜릿은 먹이지 말아야겠죠. 양파와 마늘, 용혈성 빈혈과 호혈성 간 손상을 유발시킨다고 합니다. 타이레놀, 용혈성 빈혈과 간 수치 상승을 동반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자일리톨,
간부종과 급성 저혈당증을 유발한다고 하고요. 이상 양이들한테 먹이지 말아야 할 음식이었고요. 꼭 기억해 두셨다가 고양이들이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이기에 주의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고양이 키우기에도 성격이 필요할까요? 그렇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반려동물을 키우기는 생각처럼 쉽고 간단한 일만은 아닙니다. 생활 습관이나 우선순위가 있을 텐데요. 무엇보다 책임의식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고양이 키우기에 적합한 사람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을까요? 반려동물은 우리의 마음을 치유해주고 늘 곁을 지켜주는 따뜻한 가족입니다. 하지만 함께 살아가는 생활 안에서는 좋은 일만 있는 것은 결코 아니죠. 만약 고양이 키우기 전 망설이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번 제 이야기를 잘 듣고 신중하게 고심해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첫 번째, 어떤 사람이 고양이를 키우기에 적합할까요? 남을 잘 맞춰주는 사람. 고양이를 키우는 사람은 고양이의 제멋대로인 성격과 기분, 응석 같은 것을 잘 맞춰줘야 한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고양이가 무엇인가 필요할 때 아무리 귀찮고 피곤해도 그 요구에 제대로 응해줘야 한다고 하는데요. 지인들과 생활할 때 자신이 남의 기분이나 상태를 잘 파악하고 맞춰주는 성격이라면 고양이를 키울 때에도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 너그러운 사람. 고양이 키우기에는 생각보다 많은 인내심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남들보다 분노 스위치가 쉽게 켜지거나 자주 화내는 사람은 고양이를 키우기에 적합하지 않을 것입니다. 고양이가 같은 실수를 여러 번 반복하거나 사고를 치고 때로는 집사에게 상처를 내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요. 하지만 고양이를 키우는 데에 당연한 일이라 생각하는 너그러움이 필요할 것입니다. 세 번째, 넓은 포용심을 가진 사람. 고양이의 성격은 정말 다양합니다. 때문에 자신이 생각하는 고양이와 전혀 다른 고양이를 키우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악갱이 시절에는 사람을 좋아하고 개냥이였다가도 성묘가 되면서 정반대의 성격이 되기도 하지요. 자신이 원하는 착한 아이가 아니더라도 있는 그대로의 고양이 모습을 받아들이고 사랑할 수 있는 넓은 포용심을 필요할 것입니다. 네 번째, 책임감이 있는 사람. 살면서 책임감이 없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고양이는 물론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고양이를 키우는 것은 고양이 삶을 끝까지 돌보겠다는 의지와 책임감을 가져야 하기 때문이죠. 재정적, 환경적, 개인적인 문제가 있었을 때에도 절대 고양이를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선 순위가 바뀌게 되더라도 가족을 버리거나 배신하지 않는 책임감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싹싹하고 부지런한 사람. 고양이는 강아지보다 키우기 쉽다거나 산책을 시키지 않아도 되니 편하겠다는 마음으로 고양이를 키우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하지만 그것은 절대 사실이 아닙니다. 확실히 고양이는 수면 시간이 길고 산책도 가지 않지만 스트레스를 잘 받고 매우 예민한 동물입니다. 때문에 사소한 부분도 꼼꼼히 살펴보고 돌봐줘야 합니다. 고양이 키우기 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고양이뿐만 아니라 모든 반려동물을 키우기 전 다양한 준비가 필요할 겁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린 것 외에 모든 것이 완벽한 사람만이 고양이를 키울 수 있는 것은 아니겠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고양이를 키우는 것은 예쁜 장난감이나 가지고 싶은 인형 같은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함께 하고자 마음을 먹으면 최소 10년 이상을 함께 해야 합니다. 비록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고양이를 위해 최선을 다해 공부하고 노력해줄, 그리고 세상 누구보다 사랑할 마음이 가장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는 고양이가 박스를 참 좋아하잖아요.
그 고양이가 왜 박스를 좋아하고 고양이 또 박스를 고르는 방법 뭐 이런 걸로 해서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고양이가 택배로 온 캣타워보다 박스를 더 좋아하지 않나요? 고양이는 몸에 꼭 맞고 어두운 공간을 좋아해 박스를 더 좋아한다고 합니다. 고양이의 박스 사랑을 위해 고양이 박스 고르는 방법을 한번 알려드려 볼게요. 얼마 전에 저희 캣타워를 어떤 분이 선물해 주셔서 왔는데, 캣타워를 설치했는데 캣타워에 물론 올라가는 아이들도 있지만 캣타워를 들어있던 그 박스를 더 좋아해서 그 큰 박스에 대여섯 마리 아이들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은 캣타워보다는 그 박스를 더 사랑하고 박스를 더 좋아하는 겁니다. 고양이는 사냥하거나 위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숨는 본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먹이를 사냥하고 숨을 수 있는 곳을 좋아한다고 하죠. 이러한 습성은 고양이가 사냥할 때 잘 나타나지만 집사가 장난감을 흔들면 고양이가 숨순집이나 박스에 숨어 있다가 뛰어오는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을 겁니다. 고양이는 몸에 꼭 맞고 좁은 장소일수록 안정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특히 박스가 고양이 몸에 꼭 맞아 양옆으로 압박감이 느껴질수록 고양이의 긴장감이 풀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작은 박스에 아이들이 꽉 차는데도 들어가 있는 이유가 그런 것 같습니다. 고양이는 햇볕이 쬐는 따뜻하고 구석진 자리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양이가 구석에 박스가 있으면 따뜻하고 잠자기에 좋다고 합니다. 또한 고양이가 박스에 있을 때 아기 고양이가 엄마 고양이와 있을 때와 비슷한 온도를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2019년 네덜란드에 위치한 위트레우드 대학의 수의사 박사 클라우디아 빈케는 네덜란드 고양이 보호소에 있는 고양이 19마리 중 10마리는 박스를 주고 9마리는 박스를 주지 않았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알아봤다고 합니다. 3, 4일 지켜본 결과 고양이가 취한 자세와 행동, 식사량과 음수량 등을 측정했을 때 박스가 있는 고양이의 스트레스 수준이 더 낮았다고 합니다. 게다가 클라우디아 빈케는 박스가 있는 고양이는 새로운 환경에 더 빨리 적응하고 스트레스를 훨씬 덜 받으며 사람과 상호작용하는 데 관심을 가지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고양이는 호기심이 많은 동물인데요. 그래서 택배 박스처럼 새로운 물건에 관심을 가진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새로운 장난감, 집사의 가방, 낯선 사람의 옷이나 신발, 양말 냄새를 맡기도 합니다. 또한 어떤 고양이는 박스를 물어뜯기도 하죠. 그 이유가 박스가 골판지로 만들어져 있는데 고양이가 물고 뜯고 긁기에 질감이 좋아서 그렇다고 합니다. 게다가 고양이가 발톱을 긁으면 페로몬이 나와서 자기 영역임을 표시한다고 하죠. 고양이 박스에 스크래처가 많으면 고양이가 오가다 발톱을 긁을 수 있어 좋아합니다. 그리고 골판지가 너무 거칠지 않은지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만약 골판지가 너무 거칠다면 고양이가 스크래처를 쓸 때 젤리를 다칠 수도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골판지 소재의 내구성을 잘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끔 고양이가 박스에서 냄새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양이 박스에선 대부분 스크래처는 골판지를 얇게 덧대서 접착하거나 스크래처와 박스를 붙일 때 쓰는 본드 냄새입니다. 그래서 박스나 스크래처에서 냄새가 심하다면 싼 재질의 골판지일 가능성이 높고요. 스크래처를 새로 사는 걸 그럴 때는 추천을 드립니다. 대부분 고양이는 평소 먹던 음식에서 새로운 음식으로 바꾸는 것을 꺼려하지만 때로는 고양이의 건강이나 다른 이유로 사료를 바꿔야 할 때가 있을 겁니다. 이때 고양이가 거부 반응을 보일 수 있는데 이러한 문제를 피하기 위한 간단하고도 효과가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고양이가 새로운 사료의 맛에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고양이의 식단을 바꾸려면 약간의 인내심이 필요한데요. 또한 갑작스러운 변화는 위장의 반응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점진적으로 변경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고양이의 거부 반응과 설사 및 구토 등의 소화장애를 피하기 위한 방법은 새 사료를 천천히 도입해 주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평소 먹던 사료에
새 사료를 조금씩 섞어주고 매일 새 사료의 비율을 조금씩 늘려주세요. 첫날에는 새 사료를 티스푼 정도만 추가하시고 그 후 3일차까지는 4분의 1을 새 사료로 바꿔주세요. 4일차에서 6일차까지는 서서히 절반을 새 사료로 채워주시고 7일차부터 10일차까지는 4분의 3까지 늘리시고 11일차부터는 완전히 새로운 사료를 시도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과정은 점진적이며 8일에서 10일 정도 걸릴 수가 있겠죠. 그럼 고양이 사료를 바꿔야 하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고양이는 음식에 대해 까다롭기로 유명합니다. 게다가 고양이는 자신이 좋아하는 음식을 고집하고 변화를 싫어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러나 고양이의 식단을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때로는 필요한 몇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평소 먹던 음식의 성분에 대한 과민증 또는 알레르기. 두 번째, 처방식을 선택해야 하는 질병이 있을 경우도 있을 거고요. 세 번째, 과체중일 경우. 네 번째, 생애 단계의 변화. 예를 들어 키튼 사료에서 어덜트 사료로, 어덜트에서 시니어용 사료로 변경하는 경우가 있을 테고요. 다섯 번째로는 비용 절감을 위해서도 사료를 바꿔줄 때가 있을 테고요. 또 먹고 있던 사료가 단종이 돼서 바꿔줘야 될 필요가 있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고양이가 끝내 새 사료를 거부할 때 고양이의 식단을 바꾸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일부 고양이는 아주 적은 양이라도 새로운 사료가 섞인 밥을 거부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상상력을 발휘하여 모든 방법을 동원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새 사료 아래에 간식이나 약간의 연어 오일이나 습식 사료를 넣어 고양이의 식욕과 흥미를 자극할 수 있을 테고요. 음식에서 나는 냄새가 고양이에게 식욕을 느끼게 할 수 있으므로 사료를 약간 데워서 줄 필요도 있을 것입니다. 당분간 먹던 사료 옆에 새 사료 한 그릇을 놓아두는 방법도 있고요. 이렇게 하면 고양이가 새 사료의 냄새에 익숙해지고 호기심을 느끼게 됩니다. 고양이의 간은 공복에 매우 민감하므로 새로운 사료를 고집하면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고양이의 식단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 성공적인 식단 변경이 매우 중요할 테고요. 10일에 걸쳐 사료를 서서히 변경해보고 도중에 실패하더라도 인내심을 갖고 다른 사료를 다시 한번 시도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오늘도 저희 길지사와 함께 해주신 애청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길지사와 함께 길고양이를 지켜주시고 또한 길고양이와 함께 행복하게 공존해가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길고양이 밥을 챙겨주시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또한 길고양이 밥을 챙겨주시는 캣맘 캣데디 분들을 보신다면 우리 애청자분들은 따뜻한 말 한마디, 인사 한마디 건네보시는 것이 어떨까요? 고생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지 못하는 일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분들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고요. 거미의 그대라서 들으며 오늘 길지사 이만 접겠습니다. 사랑하면 안 돼, 마음 주면 안 돼, 불안해, 그만해, 내가 내게 말해. 그대 서 있는 곳 반대로 돌아서서 걷고 또 걸어도 어느새 난 제자리에 벌써 늦은 걸 너무 잘 알아. 설마 하다 내가 그대를 원하잖아. 빗물처럼 눈물처럼 늘 그대가 흘러 마른 내 가슴을 적시며 스며들어와. 지금까지 미뤄둔 한 가지 그댈 사랑
바라보지만 벌써 늦은 걸 너무 잘 알아. 설마